제가 이틀 전에 미션이라고 해서 한국의 미아리 텍사스, 종암동, 천호동, 청량리 588처럼 불 켜놓고 영업하고 호객하고 그 정도 규모의 사창가가 라오스에 있으면 여행권을 드린다고 했는데, 뭐 지나가다가 한두 집 있는 거 보시고 그 여행권 어떻게 받냐고 문의를 하셨어요. 라오스에 한국 수준의 집성촌 없습니다. 한두 집 건물 하나에 몇 명 이렇게 성매매하는 거,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. 상품권이 탐나시더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 한국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. 네, BNTN 와 계신 구독자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데 제가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안 나가죠. 아들이 뭐 라미 과자를 가지고 왔다고, 라미 과자값이라도 주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. 근데 꽃가게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왜 그런가 그랬더니 라오스에 그 인터넷에서 여성을 하나 만나셨대요. 근데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실물은 안 나타나고 뭐 주소만 찍어주고 그랬답니다. 그래서 저보고 거기를 좀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거예요. 제가 사실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. 왜냐면 상대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한국에서 오신 분도 모르고 그 여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꽃 사는 것만 제가 도와드리고 꽃을 그 푸드팬더 하는 사람한테 시켜서 보냈는데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오스 여성들이 집 주소를 알려주고 찾아오라는 뜻인 것 같아요. 글쎄, 느낌이 좀 저는 좀 쎄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. 그리고 꽃이랑 같이 가냐 그랬더니 아니, 일단 오늘은 오지 말고 뭐 꽃만 보내라는 식이에요. 뭐 선물을 보내달라는 건지, 뭐 한국에서 혹시 뭐 가지고 온 것이 있냐고 물어봤답니다. SNS 대화상으로. 뭐 화장품이라도 액세서리라도 받고 싶었었나 봐요. 그래서 꽃하고 뭐 간단한 선물을 보내시는 거를 제가 도와드렸는데, 이런 오토바이에 태워 보냈죠. 배달료 주고 제가 돈도 다 환전해 드렸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라오스 여성들은 꽃이나 선물이나 만나지 않고 뭐 돈을 보냈다 그런다 해서 그 여성들이 마음을 주고 우리 옆으로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. 정말입니다. 아닙니다. 아니고 직접 만나서 언어가 서툴르더라도 대화해보고 얼굴 표정 보고 이 아가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한두 번 살펴봐서는 모르고요, 여러 번을 만나봐야 돼요. 하물며 직접 와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여러 번을 만나봐야 어느 정도 사람의 의중 속을 알 수가 있는데, 꽃다발 보내고 잘 될까요 하는데 제가 뭐 잘 될 수도 있겠죠 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내심 제 마음은 그렇게 밝지는 않았습니다. 라오스의 모든 여성들이 물질을 바라거나 선물을 바라거나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, 이왕이면 대화하실 때 직접 만나자.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가지고 그 여성이 옷을 입고 있는 스타일이라든지 하고 나온 외형적인 것, 그 다음에 가정생활은 어떠했는지, 가족상, 현재 직업,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,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교제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선물 보내고 꽃 보내고 뭐 돈 조금 보내고 해서 다 될 수 있다면 한국에 싱글로 계신 분들이 다 하늘이 내 배필을 찾아주는 약속의 땅은 라오스다 하고 다 오시겠죠.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제 개인적인 주장이었습니다. 제 말이 법은 아니고 정석은 아닙니다. 요즘 가끔 악성 댓글을 톡톡 지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좀 댓글 쓰시기 전에 존대어 써주시고 좋은 내용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라오스 터미널 근처에 있습니다. 라오스에 오셔서 어떤 물건을 거리에서 사시려고 할 때는 한 번 물어본 집에서 가격이 나오면 바로 사시지 말고요, 그 옆에 집에 한 번 더 물어보고, 크게 바가지를 씌우진 않는데 외국인이다 그럼 좀 더 받으려고 그래요. 그래서 한 군데 물어보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 가서 두 군데 정도 물어보고 저렴한 곳에서 사시면 길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잘 사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, 그렇죠, 야시장 같은 경우에. 저는 지금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. 시골 처녀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, 시골 처녀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BNTN에 많이들 오는 이곳입니다. 그런데 내 이면을, 내 반쪽을 만나려고 하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라고, 천생배필은 하늘이 전해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, 옛날부터. 내가 한국에서 구하지 못한 내 짝을, 내 부인을, 내 와이프를 만나려 하는 것은 하늘이 도와주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국제결혼업체 능력 있는 실장이나 과장이나 그 담당자한테 400만원, 500만원, 900만원, 300만원, 3,000불 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. 그런데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그런 곳에 돈을 주고 하늘이 맺어줘야 이루어지는 그 연을 BNTN에 와서, 이 방콕에서 BNTN 오는 국제버스입니다. 2층 버스 겁나게 오래 갑니다. 그 하늘이 이루어주는 것을 국제결혼업체의 능력자들에게 몇백만원, 몇백만원, 900만원, 3,000불, 몇백만원 주고 BNTN 라오스 와서 며칠 머물면서 그것을 이룬다?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여러가지 관계학적으로 생각을, 우리가 한국에서 생활해온 내 경험, 인생의 경험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. 그것이 며칠 만에 같은 국적의 한국 여성도 아닌데, 말도 안 통하는데 찾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. 불가능입니다. 최소한 국제결혼업체를 택하더라도 한 달 이상을 BNTN에서 머물면서 사람을 찾아서 여러 번, 10여 차례 만나도 그 사람 속을, 그 사람 자라온 환경을, 그 사람의 정서를,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, 무슨 목적으로 날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알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국제결혼업체는요, 솔직히 그 결혼을 이뤄내는 건수 퍼센테이지가 높지가 않습니다. 그것이 높으면 영상에 실제 사는 부부들이 쫙 계속 나와야 되겠죠. 우리는 이 결혼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, 많이들 오세요, 잘해주는 업체입니다. 근데 그런 업체들이 그런 영상은 올리지 못하면서 마치 전문가,
국제결혼학의 박사님인 양 논문 쓰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오셔서 오랜 동안 같이 지내면서 직접 겪어보면서 만나봐야 답이 나옵니다. 제 지난 영상을 제가 쭉 모니터링 하면서 라오스에서 한국 남성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요구했던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들, 이곳의 교민 경험자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루면서 저도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, 그곳에 나왔던 여성들은 정상적인 민간 여성이 아니었었죠. 업소에 물을 먹었던지, 업소에서 나와서 잠시 민간인으로 위장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. 늘 안타까운 게, 가만히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현혹돼서 몇백만 원씩 돈을 손실보고 짝도 못 만나고 마음만 상하고, 국제결혼업체에 일하는 사람들 모두 그렇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이미지로 만들어지고, 그런 것을 제게 연락을 하십니다. 나중에 그럼 제가 해결사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제 아는 지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, 에이, 미리 좀 알고 오셨으면, 미리 연락 좀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. 그 국제결혼 업체들은 결혼을 성사시켜서 2천만원, 2,500만원, 3천만원을 받는 목적도 있겠지만, 진행하다가 신랑이 지쳐버렸거나 신부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는 핑계로 일을 털어버리고 맞선 보러 나간 여성을 체인지했을 경우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나, 아니면 신랑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게 되죠. 그러면 해약을 하면 낸 계약금 400만원의 계약금 10% 40만원을 공제하는 게 아니고요, 나는 300만원 밖에 안 냈지만 최종적으로 정해진 2천만원에서 2,500만원에 대한 10% 해지 계약금을 가져갑니다. 국제결혼업체에서. 아주 그게 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, 그러면 한 달에 국제결혼 하려고 하는 분들 문의받아서 계약금 잘 받아서 해지되는 건 한 달에 3건만 하면 돈 한 1,000만원 정도 가까이 그냥 먹잖아요. 한국의 웬만한 사람들 인건비 2명을 그냥 전화 몇 통으로 광고해놓고 유튜브 영상 쭉 찍어놓은 것으로 인해서 그냥 낚싯바늘 미끼에 고기 물듯이 들어오는 그런 경제 수익 활동으로 돈 참 쉽게 먹는다는 얘기죠. 결혼 성사 안 시켜도 총액으로 따져서 계약금 해지되는 것만 먹어도 충분히 유지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모든 결혼업체 유튜버 채널을 여러 개를 막 운영하면서 한국 야상 입고 지나갑니다. 라오스 아저씨. 그러니까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. 같은 사람이, 같은 회사가.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낚싯대를 여러 개 들여놓은 거죠. 유튜브 영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. 요즘 좀 강한 이야기를 한 2-3번 해서 영상이 올라갔더니요, 광고 부족함, 노란 딱지가 다 붙어버렸어요. 저 어차피 뭐 수익 보고 하는 영상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저 앞에 제가 우리 여행 오시면 재워드리는 비엔찬 센터 옆에 비엔티엔 라이프 플라자 호텔이 보입니다. 그 옆에는 비엔티엔 센터 탁순 백화점이 보입니다. 여기가 한국의 압구정동이고요, 여기가 한국의 강남 터미널입니다. 저쪽으로 나가면 이제 파투사이 쪽,
한국의 광화문입니다. 이 거리에서 일상적인 이야기 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저도 참 좋아요. 라미가 이제 학교 간 날은 그게 가능합니다. 라미가 붙어 있는 토요일, 일요일은, 아이고, 지난번에 찍어놓은 영상에 더빙해서 입히는 요즘 그런 영상이 좀 올라갔는데, 죄송합니다. 이해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 또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네, 라오스에 오셔서 처음 살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요 폰신원 요 지역이 좋아요. 여기 쭉 보면은 저기 더 그랜드 호텔이 보입니다. 더 그랜드 호텔 옆으로 가면 이제 강남부동산 있고, 강남부동산 옆으로 내려가면 엄마네 마트 있고요. 엄마네 마트 옆에서 대각선으로 건너다 보면 한국 식당 있고, 태국 영사관 있고, 태국 영사관 있는 이제 그 대로변으로 들어가면 무엉탄 호텔 가는 쪽으로 대장금 식당, 뭐 아마존 커피숍, 콩마트 그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폰신원 쪽에 계시면 물론 콘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여기서 콘도는 조금 한 5분, 7분 거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, 그러니까 전기 오토바이나 모터사이클로 다닐 수 있는 거리고요. 이렇게 유오토에 와서 차를 한 대 빌려도 됩니다. 엑센트도 있고, 소나타도 있고, 스타렉스도 있고, 차가 많아요.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, 차가. 유오토에서 차 한 대씩 빌리고, 뭐 차 빌리는 건 40불, 50불, 뭐 스트렉스 뭐 70불, 80불 그래요. 월별로 쓰는 거는 뭐 500불부터 600불, 700불, 800불 이렇게 차가 다양하게 있으니까. 그리고 이제 차 가지고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 앱 깔아가지고 다니시면 영문으로 치면 웬만한 데는 다 다니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배고프면 또 여기 코리아하우스 바베큐 부산 식당에 와서 식사하기도 좋고, 윤 사장님께서 하시는 대장금가도 좋고, 뭐 짜장면 먹으러 쭉 무엉탄 쪽으로 더 들어가면 신짬뽕도 있고.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, 그러니까 잠깐 다니러 가시는 분들은 여행자 거리 쪽도 괜찮아요. 여행자 거리 숙박비도 싸고 현지 로컬 음식 먹을 게 많으니까. 그런데 이제 보름이나 한 달 이상 사시는 분들은 여행자 거리 쪽에 가면 콘도들이 없고 다 게스트하우스 수준이고, 한국 마트들이 좀 멀어요. 거기는 현지 마트들이 있고, 그 근처에 뭐 고기 식당이라든지 최근에 밤에 운영하는 뭐 야식당도 한식당이 생겼습니다만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, 음식 맛이 어떤지는. 그래서 잠깐 오시는 분들은 여행자 거리 쪽, 뭐 캠콩 야시장 쪽, 그리고 이제 흔히 그 빠또사이 근처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들이 아고다에 뜨는데, 그곳을 이제 빠또사이 근처를 여행자 거리나 착각하시고 그쪽을 예약하세요. 뭐 사이손분 호텔이든지 이런 곳을. 사이손분은 여행자 거리하고는 거리감이 꽤 있죠. 근데 내가 뭐 금융 쪽에 일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빠또사이 쪽이 편할 수가 있고, 그 하는 일에 따라서 내가 머물려고 하는 지역에 선택성을 다양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. 이 폰신원 쪽, 이 폰사반느와 핸드폰 가게 많은 동파는 다 가깝거든요. 저희 집 있는 곳에서도 다 가깝습니다. 그쪽에 정착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.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